지금 뜨는 알고리즘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권택중 수석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주도 섹터의 이제 흐름이 자동차 쪽으로 좀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현대차 관세 없다고요. 저희 오늘 키워드 확인하기 전에 정우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인터뷰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함께 확인하시죠. Today, I'm pleased to announce an additional $21 billion in a new investment over the next 4 years, our largest U.S. invest ever. A key part of this commitment is our $6 billion investment to strengthen the U.S. supply chain from steel and parts to automobiles. 네. 방금 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이 파격적인 투자 발표를 통해서 오늘 또 국내 증시에서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부품 관련주들이 반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강하죠. 자,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31조 원 투자고요. 키워드 왜 안 뜨죠? 31조 원 투자.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31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니까 관세 낼 필요 없다 이렇게 또 화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관세 리스크 때문에 그동안 눌려있던 자동차주들의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자, 리스크를 지원했죠. 그런데 이 뉴스가 얼마나 이 자동차주를 오랫동안 상승 방향으로 끌어올려줄지가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현대차랑 기아, 이 완성차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 쪽으로 이어질까요? 네, 일단은 오늘 이슈만 잘라놓고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기는 일단은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제 어제도 사실은 이전에 미리 선반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주가 상승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장중에 꽤나 강하게 양봉이 나왔었죠. 그리고 오늘 오전 중에 7% 이상 급등을 하면서 정규장 기준으로도 꽤나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전에 현대차 만 떼놓고 봤을 때 사전에 먼저 주가가 빠졌었던 부분을 이해를 해보면은 관세에 대한 우려, 과연 대미 관세가 얼마나 떨어질 것인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일부 훼손됐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까지 고점 기준까지의 상승률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한 훼손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관세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빠졌다가 그 우려에 대한 부분만큼은 거의 회복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 이후의 흐름은 단순 관세가 어떻게 되니 마니에 대한 문제보다는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이런 투자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그리고 이런 자동차 판매 대수에 있어서 의미 있는 숫자를 뽑아낼 수 있는지가 그 다음에 중요한 행보가 될 것 같고요. 4월경에 이제 4월 초쯤에 이제 기아의 인베스터 데이라든지 현대가 앞두고 있는 테크데이 날짜는 아직 미정되어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위해서는 기존의 단순 레거시적인 완성차 업체가 아니고 테슬라라든지 샤오미라든지 이런 전기차 플러스 자율주행까지의 밸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러한 지표를 하나씩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만으로는 지금 현대차 기아가 계속 상승하기는 좀 어렵고 미국 투자가 실제로 좀 어떤 효과가 있는지 확인할 때까지는 그럼 좀 관망하자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좋은 이슈는 맞습니다. 네. 사실 가장 크게 자동차 쪽에 부품주도 마찬가지죠. 관세 우려가 가장 큰 우려 중 하나였는데 이 부분이 해소되었다고 해서 이전의 고점을 넘긴다든지 그렇게 우상향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이제 현대차가 내놨던 가이던스 자체도 사실 그렇게 공격적으로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트럼프 2기에 대한 그러한 우려도 좀 반영이 됐었던 부분일 것 같은데요.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매출 성장률이 이전 직전 연도보다는 조금은 더 살짝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으로서 자율주행 또는 이런 로봇 관련된 그런 밸류체인으로서 추가적인 밸류를 받아야지만 이전의 고점을 넘길 수 있는 장기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도 뉴스가 나왔던 게 현대차 기아가 합쳐서 미국 누적 판매량이 3천만 대 가까이 됐다라는 소식인데 혹시 올해에 대한 실적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네, 올해 매출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직전 연도 대비해서 한 3에서 4% 정도 상승할 것으로 가이던스가 나와져 있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지난해 8.1에서 살짝 낮아진 한 8% 정도로 가이던스를 내놓은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 성장률 같은 경우는 직전 연도보다는 조금 많이 깎인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미 미국 시장에서는 거의 이제 탑티어의 자동차 메이커 회사로서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살짝 발목을 붙잡는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추가적인 판매 대수의 증가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고가 라인, SUV라든지 하이브리드 또는 EV 같은 이런 전기차 같은 고부가 가치 라인업을 확장을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하는 게 추가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실적 자체는 계속 긍정적일 것이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 판매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도 있겠지만 로봇이나 자율주행 같이 좀 성장 매력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그 산업의 중요도를 좀 체크해보자 말씀 주셨고요. 다음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공매도 플러스 저밸류. 어쨌든 지금 자동차 쪽에서 또 기대가 나오는 게 많이 그동안 주가가 늘렸으니까 공매도의 타겟은 피해가고 이제는 좀 상승 흐름으로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시기적인 부분하고 좀 수급적인 부분도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많이 주가가 낮잖아요. 네. 이에 대한 매력도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저평가 매력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PBR로 보면은 오늘 일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0.5배 수준을 여전히 좀 맴돌고 있는 그런 수준의 주가, 현대차만 봤을 때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굉장히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도 많이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당 최소 배당금 10,000원 도입이라든지 분기비당 2,500원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적으로 좀 쏟아내면서 밸류업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주주 친화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주주 입장에서는 또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고요. 지금 주가가 저평가 국면이라는 건 모두가 아마 이견은 없을 겁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이 이후에 주가를 막아주는 하방 경직적인 그런 부분들을 확인했습니다만 앞으로의 상방을 열어줄 수 있는 요인이 뭐가 될까? 그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 플러스 자율주행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기술들이 조금 더 다른 경쟁사들 대비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우위를 갖고 있다 또는 빠르게 따라가고 있다는 부분을 시장의 투자자들에게 인식을 시켜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테크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서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저밸류보다는 지금 사실 로봇 자율주행 이야기 계속 해주시고 계신데 공매도에 대한 수혜도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는 이제 대차 잔고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공매도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반면에 현대차, 기아는 오히려 공매도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분석도 되게 많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특히 저 PBR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으로 현대차를 비롯한 많은 종목들에 있어서 비슷한 분석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공매도가 시작되면 아무래도 시장의 키 맞추기가 좀 일어나겠죠.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수급적인 부담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외국인 수급이 개선이 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밑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수급으로 인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오늘 같은 경우는 관세 이슈로 좀 올라왔지만 이전부터 바닥권에서 살짝씩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던 게 그런 공매도 재개에 대한 일부 반사수혜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뭐 시장 관련해서는 뭐 지수 단에서는 그렇게 큰 뭐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부는 좀 내려갈 수도 있고 일부는 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두 가지 포인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차 잔고가 빠르게 늘어나는 종목에 대해서는 해당 물량이 추후에 공매도 재개 이후에 공매도 물량으로 바로 전환된다고 하면은 상방을 좀 막을 수 있는 수급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허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나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공매도를 앞두고 나서 보통 이제 이전에 과거 히스토리 데이터를 좀 봤을 때 공매도 시행 한 일주일 정도는 보통 이제 증시가 좋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공매도를 위해서 미리 주식을 또 매수를 해놔야 되는 대차를 위해서 매수해 놔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선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아무래도 그래도 좀 긍정적인 지수 흐름은 기대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는 자동차는 안 빠지겠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전히 저평가는 맞습니다. 지금 계속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보기보다는 앞으로 뭔가 뭘 더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찾아 나서는 게 자동차를 비롯한 이제 저평가 종목들의 숙명인 것 같고요. 지수 단에서는 올해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괜찮고 공매도 재개 이후에는 조금은 좀 눌릴 수 있다는 부분들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 공매도를 대비해서 아예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주를 포트에 좀 방어 종목으로 담아 놓는
전략은 어때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부품들, 특히 이제 대미 투자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뭐 많게는 20% 이상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금 저평가냐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간까지 올라온 종목들도 몇 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 같이 현대차와 함께 계속 바닥권에 머물러 있었다는 상태라고 하면은 그런 측면에서는 투자 관점에서 이용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제 오늘 이런 대미 투자 관련된 이 이슈가 계속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네.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는 일부 부품주들 그런 것들은 잘 선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뭐 말씀드렸던 현대차는 여전히 그래도 PBR 0.5배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대안처로 그 자동차 단을 좀 사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시기가 있고 좀 많이 올랐다라고 하셨고요. 외국인들이 그 현대차를 팔고 그 현대 모비스를 계속 좀 담고 있거든요. 기아랑 현대 모비스 이렇게 두 가지를 가장 많이 담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부품만 사겠다 이건가요? 네. 이게 결국에는 이제 현대차 그룹이라는 하나의 포트폴리오에서 움직이는 그런 수급적인 흐름이었을 것 같고요. 현대차를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먼저 주가가 좀 빠르게 반응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낙폭이 또 과대했던 부분도 있고요. 다른 뭐 모비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대비해서 이전의 흐름을 빠르게 되돌림이 나왔기 때문에 일부 하단에서 매수했었던 부분들 수익 실현을 나오는 물량들이 다른 오히려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지 이런 종목들로 수급이 좀 흘러내려가는 부분이 오늘 이제 매매에서 외국인 매매에서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현대차 그룹주는 동반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두 기업 간의 이런 밸류를 계속 킬 맞추기를 하면서 상승 흐름으로 가는 게 제일 이상적인 그림일 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서도 뭐 모비스도 좋고요. 아무래도 자율주행 관련돼서 계속 언급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함께 대미 투자 관련된 증설 스케줄에 따라서도 주가는 충분히 탄력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좀 헷갈립니다. 방금 전에는 또 부품주들이랑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이틀 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하셨는데 또 방금은 매력 있다라고 하셔서 그럼 좀 선별을 해볼까요? 종목별로 어떤 종목이 부품 안에서 좀 가장 접근하기가 매력적입니까? 저는 이제 부품 쪽에서 봤을 때는 SL을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SL. 네. SL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 향으로 최대 헤드램프 공급 업체죠. 네. 보시면은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 중에서 사실 생각보다 영세한 업체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적인 또는 뭐 이익적인 측면에서 체력이 굉장히 좀 튼튼한 그런 회사 중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미 이제 미국의 이제 현대차 그룹이 단독 공급만 생산 거점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이쪽 향으로 가장 빠르게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기업이 SL이 아닐까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이 대미 투자를 확정을 지으면서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의 미국 내에서 공급되는 물량의 한 70%까지는 미국해에서 생산된 물건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이제 수요를 챙겨줄 수 있는 공급사로 SL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장기 투자입니까? 장기적으로도 좋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좋은 게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튼튼하게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양쪽 측면에서 모두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부품주 말고도 자율주행 관련주들 그리고 로봇 관련주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쪽으로의 그 성장성이 있어야만 조금 더 그 자동차들이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어제 그 자율주행 종목들 약간 꿈틀하긴 했거든요. 네. 이쪽에 대한 시선은 어떻게 가져가요? 잠시 연초에 움직였다가 다시 이제 한 2월, 3월에 좀 내려갔죠. 아마 테크주들의 이제 주가 흐름에 미국과 좀 연동된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계속 끝나는 테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단기적으로는 한 6월 정도에 이제 로보택시가 테슬라 쪽에서 오스틴 쪽에서 서비스 출시가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뭐 연기될 수도 있겠죠. 다만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한 번씩 또 움직임은 있을 수 있다는 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 관련돼서 그러나 이제 현대차라든지 이런 기업이 빠르게 뭔가 치고 나가면서 서비스 상용화를 앞두기에는 아직은 경쟁사들과의 경쟁이 여전히 좀 치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네. 국내 기업들의 뭔가 매출이 나오는 부분보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로서는 테슬라 관련된 밸류체인에 어느 정도 속해 있다든지 그런 기업들이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테슬라 밸류체인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 키워드가 수급 확산인데요. 네. 이게 자동차랑 부품 단위 시세를 받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2차 전지로도 수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LG 엔솔이 사실 그 폴란드 기업의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소식을 전했는데요. 2차 전지의 대장이 LG 엔솔이잖아요. 그리고 이 전기차의 캐즘을
회복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또 ESS거든요. 여기서 계속 계약 해낸다면 정말 실적 개선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2차 전지 쪽은 계속 좀 수급이 이어질까요? 지금 바닥에서 보면은 생각보다 수급은 괜찮은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수급의 공백이 좀 오래됐었던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시장에서 합의가 좀 이루어지면서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쪽에서도 뭐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뭐 생산도 그렇고요. 뭐 재료 쪽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매수가 좀 받쳐주고 있는 그런 흐름을 지금 3월 달까지 1분기 중에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상승 반전으로 돌리기에는 아직은 조금 탄력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가라는 인식은 분명히 있으나 언제 반등할지 모르겠으니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로 접근해보자 정도의 수급이 지금 살짝 2차 전지 쪽에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얼마 전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발표하기도 했고 LG 엔솔은 주중에서 뭐 우리는 그런 계획 없다 뭐 이렇게 얘기가 좀 오가기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올해 가이던스가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워낙 이제 전기차 캐즘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전체적인 뭐 재료의 가격, 메탈 가격에 반등이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올해도 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좀 나아지지 않겠냐 그런 기대가 지금 수급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잘하면 상반기 중에는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합리적인 판단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좀 질문을 드려볼게 한화그룹주와 현대차 그룹주의 어떤 수급 이동인데요. 올해 초반에는 한화그룹주가 강했잖아요. 지수사부터 오션,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여러 가지 종목들. 이제는 현대차 관련 종목인가 싶거든요. 그냥 단순 수급 이동으로 본다면 조금 더 시세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서요. 수급 이동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이게 수급이 이동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뭐 하나가 중간에 사실 최근에 뭐 노이즈가 좀 있었죠. 뭐 이제 오스틴 인수 관련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좀 노이즈는 있었습니다만 하나가 이제 주목받은 키워드는 조선과 방산이죠. 그런데 현대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는 자동차죠. 그러면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 어디를 더 필요로 할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여전히 그래도 방산과 조선에 대해서 특히 이제 조선 쪽에 대해서 미국의 수요가 강하죠. 방산은 뭐 유럽 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그룹주에 대해서 오션이 외국인이 수급이 떠난다고 한들 단기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패권 경쟁 속에서 군비 증강 속에서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그룹의 이런 포트폴리오, 산업적인 포트폴리오가 지금 시대 생활을 굉장히 잘 따르는 그런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현대차가 커진다고 하면은 뭐 미국에 지금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거의 이제 뭐 생산 시설부터 판매처까지 거의 이제 미국에 굉장히 좀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뭐 미국 회사는 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화에서 단기 이탈한 외국인 자금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화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수급 이동은 어렵다. 여전히 한화다라고 평가해 주셨고요. 유진투자증권 권택중 수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